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상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에미상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인데요. 나무주연상 수상한 것 역시 아시아 배우 최초입니다. 정지욱 영화평론가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도 끝나고 우울하던 차에 그래도 오늘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4일에 이제 기술진과 스태프 수상에 이어서 오늘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까지 하면 6관왕이거든요. 네. 그것도 에미상에서 6관왕을 차지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엠미상이라는 상은 그 TV 아카데미라고 불리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오스카상, 네. 오스카상은 영화의 아카데미죠. 그리고 그래미상은 음악의 아카데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영국과 뮤지컬의 아카데미라고 쓴 토니상이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올해 74회째 맞이하고 있는 TV, 텔레비전의 방송의 모든 매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큰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쉽게 작품상은 불발이 됐지만 보니까 한국 배우가 주연 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도 처음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정재 씨는 나무주연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예, 아시아로서는 최초의 수상 쾌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조연상도 다 받았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겠지만 그 노미네이트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한국의 연기자들이 연기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 소식이고요. 네. 또한 거기에 나무주연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더욱더 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수상 소감도 눈길을 끌었는데 한국어로 이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팬들과 기쁨을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했다는 점도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예,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이 수상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 관객들을 생각한다면은 영어로 하면 또 좋겠지만 네. 거기에서 한국어로서 얘기를 하고 영화에서도 한국어로 대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서 인사를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또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한 번 더 선보일 수 있었다는 게 또한 이정재 씨가 잘한 센스 있는 수상 소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국내 영화에 나온 이정재 씨의 모습하면 굉장히 멋있고 포스도 있고 존재감이 확실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 오징어 게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고 좀 애처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떤 면이 전 세계인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하시나요? 아무래도 생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뭐 좀 과장되게 멋있고 사실 이정재 배우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잘생긴 청춘 스타로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아닌 30여 년의 연기에 그 경륜이 쌓였다고 할까요?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이정재라는 배우를 과감 없이 그냥 보여줬기 때문에 또 시청자들이 굉장히 크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나무주연상 수상은 월드스타로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헌트 영화 감독으로 이제 부상을 한 데다 지금 스타워즈 시리즈 주인공으로 낙점이 됐다 그런 소식도 들리거든요. 예, 이번에 에미상 수상이 아니더라도 이정재 배우, 이정재 감독님이라고 또 해야 되겠죠? 예, 헌트를 통해서 연출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또한 증명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여 년의 이 연륜이라는 게 비단 연기뿐만이 아니라 연출로도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또한 그 에미상 수상까지 이어졌고 이것이 이제 아마도 지금도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지만 더욱더 많은 러브콜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또 이정재 배우님께서 외국에서 해외에서 연기를 하고 또 실력을 돋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한국의 콘텐츠에서 해외의 한국의 콘텐츠를 알리는 예. 한국 국내 작품에도 또한 충실하게 임하지 않을까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이정재 씨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제3의 전성기를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의 미국 진출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미 스타워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본인이 조금 더 있다가 다 밝히겠다고 그렇게 간단하게만 인사를 나눴는데요. 네. 아마 굉장히 많은 러브콜이 오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의 좀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지금까지 뭐 한 30년 동안 보였던 행보를 지켜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남성 배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수상 소식은 감독상입니다.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는데 역시나 비영어권 작품 중에서는 최초의 수상이라 더 의미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 방송이다 보니까 미국계나 유럽계 작품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 작품,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감독의 연출 그리고 한국 배우들이 출연한 작품으로서 아시아권 최초로 수상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지난 2020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1인치의 그 장벽을 뛰어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맥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만의 어떤 매력이랄까요? 그런 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내수용 드라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감형 드라마라고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보편적 정서를 같이 느끼고 거기에서 같이 가슴 조마조마하고 또한 통쾌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러한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용으로 작은 드라마가 아닌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드라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획 단계부터 해외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자막이라거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은 애초에 해외 시장을 주요 타깃층으로 해서 제작이 된 건가요? 그렇죠. 넷플릭스라는 OTT 자체가 사실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OTT에서 제작을 시도할 때 국내보다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황동혁 감독 수상 소감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이 역사를 만든 거다.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의 마지막 에미상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작품들도 더 나와야겠다. 그렇게 말한 거라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넷플릭스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한국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OTT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그 자본과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작품들이 이제 넷플릭스나 같은 대국적 기업이 아닌 순수 국내 기업의 힘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또한 이런 에미상에 진출할 수도 있는 그런 물꼬를 텄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거든요.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시즌 2로 돌아오겠다. 깜짝 예고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 어디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볼 수가 있을까요? 지난 8월 달에 헐리우드 비평가 협회에서 또 이관왕을 수상했거든요. 예. 그때 황동혁 감독님의 그 인터뷰에서 지금 시즌2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제작 과정 자체는 워낙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아주 많은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겠는데요. 이미 지난달에 그런 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작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곧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즌 1이 워낙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시즌 2 역시 그만큼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올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네. 굉장히 시즌 1을 만들면서 이빨이 막 빠질 정도로 고생을 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즌 2를 만들게 되면 아마 틀니를 끼고 만들지 않을까라고 감독님이 직접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예, 틀니를 끼고 틀니 2개 끼고서라도 잘 만들어줬었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평론가님은 그만큼 더 인기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품상도 저희가 수상을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작품상은 불발이 됐습니다. 작품상이 석세션에 돌아갔죠? 네, 석세션이 작품상을 받았는데요. 작품상이라는 것은 모든 수상의 종합적인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얻었으면은 그 작품상까지도 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것은 조금 더 우리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더 많은
발돋움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또한 작품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아카데미에서 오스카에서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은 네네. 경우도 예, 그러한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도 아마 앞으로는 작품상을 기대하는 예, 그런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나무 조연상, 여우 조연상은 역시나 아쉽게도 불발이 됐습니다. 네. 그 정호연 씨가 이정재 씨와 이제 시상자로 등장을 하면서 앞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인형이 실제로 서 있고 실제 그 게임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예, 보너스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단순히 그냥 권위적인 상에 권위적인 시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예, 연출을 함으로써 예,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또한 즐거움을 던져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특히나 정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존재감이 빛났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첩지라고 하죠. 저 머리 모양, 머리 헤어핀 같은 거를 첩지 모양으로 하고 해서 지난 3월에 이제 배우 조합상에 이어서 그때는 당시엔 댕기머리 스타일을 했었고요. 한국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한 작은 소품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 한국의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한 것이 월드 스타로서의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우리 한국의 문화 아름다움을 세계인에게 알려주는 예, 아주 좋은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외국에 가면 오징어 게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번 주 토요일은요, 오징어 게임이 세상에 공개가 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 LA시 의회가 17일을 또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예, 그만큼 한국 콘텐츠의 힘이 커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 콘텐츠가 즐겁고 재미있고 다가오는 콘텐츠라는 것을 증명한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가 이제는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여러 콘텐츠 중에 하나로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증명하는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게 항상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굉장히 기쁜 일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에미상 6관왕에 버금가는 K 콘텐츠가 계속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동혁 감독도 그런 의미에서 이 에미상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K 콘텐츠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분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더 많은 콘텐츠가 OTT를 통해서 세계에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칸에서 수상을 한 이후로 그 해 2020년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많이 움츠러들었잖아요. 하지만 OTT를 통해서 세계로 한국의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팔려갔습니다. 네. 아마 이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수상을 통해서 한국의 더 많은 드라마 콘텐츠가 예, 세계의 많은 세계인들의 기대에 맞춰서 계속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시즌 2도 기대가 되지만 오징어 게임을 앞으로 어떤 작품이 뛰어넘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뛰어넘었다 할 만한 작품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K 컨텐츠들이 더 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양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장이 조성이 돼야 될 텐데요. 특히 젊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마음껏 자신의 창작력을 이제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형성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수상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정지욱 영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